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55페이지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자,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하면,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서 이제 등기법의 가장 기본은 등기 사항이라는 거죠. 등기 사항. 지적에서는 등록 사항이 중요한 것처럼 등기에서는 가장 우리가 이 등기법을 이제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이 등기 사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등기 사항은 크게 몇 가지로 봤어요? 크게 두 가지로 봤었죠. 두 가지로 봤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다? 하나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무엇이다? 부동산의 표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 권리 관계를 의미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보다는 뭐를 공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법적 권리 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이 법적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이제 잠깐 보시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등기 대상인,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등기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죠? 등기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이제 뭐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 계속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등기 대상이 물건이냐 아니냐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권리에서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권리에서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어떻게 구분했냐면 등기를 해야 될 것과 등기를 할 수 있는 것과 등기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놨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무슨 요건으로서? 이것은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하고 뭐가 있었어요?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대항 요건으로서 하는 것이다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 수 없는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무엇이다? 점유권하고 유치권,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 동산질권이죠. 이들은 무엇이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등기 대상인 물건에 이러한 권리에 무엇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런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에 우리가 올릴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법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원시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죠. 승계취득이 있는데 이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교재 어디를 펴보시냐면 156페이지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 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등기를 어떤 거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보존 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의 개념은 이러한 등기 대상의 물건에 이러한 권리들이 어떤 식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기타, 처분 제한, 이런 식으로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에 올라가는데, 자, 보존이다, 설정이다,
이전이다, 변경이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왜냐면 이거를 묻지 않아도 다양한 문제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우리가 등기법을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존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모르면 등기법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보존.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내가 이 건물에 소유자라는 것을 널리 우리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는 거죠.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걸 무엇이란다? 보존. 그래서 이 보존은 뭐밖에 없어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를 어떻게 최초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보존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에 1번에 보면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보존이란 소유권의 최초의 등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무엇?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거.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이전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하는데 즉 어떤 자에 속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속되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이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 그러니까 이전은 뭐다?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얘를 이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정이라고 하냐면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 소유권 이외의 물건 및 무엇? 임차권. 소유권 이외의 물건 및 임차권을 최초로 무엇하는 것? 창설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설정. 결과적으로 이 설정에는요. 소유권 설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왜? 여기에 지문을 잘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익물건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용익물건하고 그 다음에 무엇? 담보물건을 의미하는 거죠.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인데 담보물건 여기서 담보물건은 무엇이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것은 저당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죠.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소유권 설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설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란다?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게 되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보시면 돼요? 변경. 즉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이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경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등기법에서는요. 표제부 어디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표제부 표시란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요? 표제부 표시란에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갑구와 울구를 사항란이라고 했죠. 갑구, 울구, 사항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변경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변경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볼 것이 뭐가 있었어요? 경정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후발적 불일치면 무엇이다? 변경이고 그것이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무엇이다? 경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멸. 이 소멸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가 소멸하는 거. 이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목적물이 소멸할 수 있죠. 부동산이 소멸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에서는 이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권리를 소멸하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했냐면 말소 등기라고 했고, 부동산이 소멸되는 거, 부동산이 멸실되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것을 멸실 등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어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처분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등등 경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분 제한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러한 등기 대상의 물건에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에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뭐 가등기도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게 되면 보존과 이전과 설정, 그죠? 보존과 이전과 설정을 우리는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입등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기입등기. 기입등기. 기억나시죠? 내용에 따른 분류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기입등기가 있었고 기입등기가 있었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였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권리가 이제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책의 어디 부분에 보시면 157페이지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이 있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등기법을 지금 우리가 한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민법을 공부하시면 157페이지 그 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민법이 좀 약하신 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얘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공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보기 좋게 이제 편집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기 좋게 편집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전부,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의 전부냐, 부동산의 일부냐, 그 다음에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용의물권 임차권, 임차권의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했을 때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가능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근데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어떤 거예요? 바로 무엇이다? 용의물권 임차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의물권 임차권은 부동산에 뭐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부동산의 일부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토지의 일부의 전세권, 뭐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일부의 임차권, 그죠? 근데 일부에도 가능한데 이때는 뭐를 첨부하도록 되냐면은 등기를 할 때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전자문서로 일반적으로 도면을 제출하는데 뭐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이 도면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즉 등기부하고 같이 취급을 해요. 등기부하고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도면은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부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필지 일부에는 허용된다 안 된다? 일필지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더라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소유권이 보존 등기는 지분만에 할 수가 없어요. 지분에는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무엇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데
A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B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을 때 B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명의로 A하고 B가 공유가 되게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지분 이전은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데 뭐는 가능하다? 지분 이전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할 수 없는데 소유권의 일부는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부는 이전 안 되는 게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요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이만큼만 팔 수가 없어요. 이만큼만. 왜? 부동산 일부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는 전부에 대해서만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을 일부를 매매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돼요. 분할을 하게 되면 얘는 일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니까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소유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표현해 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제 빠진 거예요. 전부 이전이라는 거하고 일부 이전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거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하고 부동산의 일부 이전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란다? 얘를 이전.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누구한테? B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전부 이전의 개념이고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독 소유를 무엇으로 하는 거? 단독 소유를 수인에 무엇으로 하는 거? 공유로 하는 거. 얘가 바로 일부 이전이에요. 그리고 공유로 되어 있는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을 때 AC 이것도 무엇이다? B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거. 이것도 일부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A, B, C가 되는 거. A는 그대로 2분의 1인데 B가 자기의 지분을 또 절반을 또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더라 이겁니다. 보통 등기법상에서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만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분만의 등기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은 2개가 있습니다.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엇 할 수 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허용합니다. 과거에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없었는데 법이 이제 꽤 됐죠. 개정된 지가. 그래서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수인일 때 일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요 2가지의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자기 지분만의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 상속인이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만의 등기를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어떻게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재에 157페이지 그 표에 뭐 9번, 10번, 11번, 12번 이러한 내용들이 그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전부 다. 그 다음에 용인물권 임차권은 지분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지분에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용의물권 임차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돼. 범위가 명확해야 되니까 일부에다 우리 할 때도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때도 도면을 첨부해가지고 그 범위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토지를 둘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C가 B에게 야 네가 이 토지에 2분의 1 갖고 있다며 지분을 그럼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다가 나한테 전세권 좀 설정해 줘라. 근데 2분의 1이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인지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그 범위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율로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지분에 성립이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저당권은 지분에 할 수 있는 거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안 돼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죠. 용의물권.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지역권이죠. 이 지역권만, 그러니까 용의물권 중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배타성이 없는 것은 뭐다?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용의물권에서 예를 들어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농지의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지만 농지의 뭐는 가능해요? 지상권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 부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X 부분들은 전부 다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다 무엇을 해요? 각하를 해요. 등기법 제 29조 2호에 의해서 전부 다 무엇을 하냐면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157페이지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뭐 일부 설명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에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한번 설명할게요.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는 이 부동산의 표시 등기는 당연히 무엇하고 관련이 없어요. 얘는 권리 변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부동산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표시만 바뀌는 거니까 권리 변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동산의 변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보면 토지만 봤을 때는 뭐가 돼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이 이제 토지에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뀐다 해가지고 권리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용어를 지난번에 이제 한번 봤는데 등기 명의인이 누구냐? 등기 명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그 등기 누구 명이야? 야, 그 등기 누구 거야? 누구 명이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명의인의 그 등기된 그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다음에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 세 개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개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명의인의 이름이 개명을 했다라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라든지 주민번호가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무슨 등기라고 한다? 변경 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교재 156페이지 보시면 2번에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바뀌는 거.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은 결국은 무엇하고 관련이 없어요? 권리 변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이겁니다. 권리 변동하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구분 건물의 표시에 등기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세 번째 부동산 표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집합 건물이 이렇게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A라는 사람이 일부에 대해서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일부만에 대해서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만에 대해서 이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나머지 B, C, D, E, F, G, H 요거에 대한 표시 등기를 해야 돼요. 표시의 등기를 이 일부만의 보존 등기 할 때 이 표시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표시 등기만 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의 표지부가 만들어지고 한동 건물의 표지부가 만들어지고 이 전유 부분에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뭐만 표시 등기만 했으니까 이렇게 표지부만 이렇게 두는 거죠. 표지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부만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렇게 표시 등기는 권리 변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그래서 15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15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나오죠. 민법 180 몇 조?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 이 부분도 이제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무엇이다?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무엇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 그 다음에 합병, 수용, 거기 책에다 써있는 형성 판결, 경공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돼요? 187조에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55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거란 거냐면은 이러한 등기 대상의 물건의 이러한 권리들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등기부에 올릴 것이냐. 기본 개념은 좀 알아두시고요. 가장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이다. 전부에 가능하느냐, 일부에 가능하느냐, 지분에 할 수 있느냐. 이쪽에서 보통 시험에 한두 문제가 나올 만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기의 무엇이다? 효력. 자, 총론에서 등기 총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제3절 등기의 효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157페이지 등기의 효력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